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믹싱을 하다 보면은 악기의 패닝을 어디다 둬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소리곰이 하는 패닝 위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은 정답이 아니에요. 단지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참고하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음반 제작 같은 거 할 때는 패닝의 위치를 그때그때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악기부터 한번 볼까요? 킥이나 스네어는 센터에다 둡니다. 리얼 드럼일 경우에는 오버헤드 마이크 위치에 따라서 킥은 보통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는데, 드러머 연주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스네어가 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헤드 때문에 이 스네어가 약간 옆으로 간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드럼 전체가 다 왼쪽으로 간다든지, 킥을 왼쪽에다 놓고 스네어를 오른쪽에다 놓고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 음반 만들 때나 그렇게 하시지, 우리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내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런 스타일 싫어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하이햇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왼쪽이면 드러머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헤븐 워십 할 때는 전 회중 입장에서 믹싱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햇이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연주자 입장에서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하이햇이 생각보다 패닝을 많이 안 줬네요. 네, 보통 미디를 하시거나 이렇게 음악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심벌 그러면 좌우에 있는 걸 생각해서 하이햇 100% 왼쪽, 라이드 심벌 100% 오른쪽,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오버헤드 마이크에 하이햇과 라이드의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하이햇이나 라이드는 오버헤드에서 들리는 위치를 따라서 가주시면 됩니다. 오버헤드의 하이햇과 라이드 채널을 보강한다는 생각으로 운용하셔도 돼요. 사실 오버헤드에 하이햇과 라이드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죠. 특히 하이햇 같은 경우는 리얼 드럼에서 스네어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라이드 같은 경우는 역시 반대로. 저희는 아쉽게도 전자드럼이어서요. 아쉽게도가 아닙니다. 저 사실 슬픕니다. 하여튼 예전에 헤븐 워십 리얼 드럼 쓸 때는 하이탐 L15, 로우탐 R30, 그리고 플로탐 R60에서 90 났는데, 단 플로탐은 제가 숏 딜레이 한 20ms 전후에 숏 딜레이를 써서 플로탐을 치면 반대편에서도 소리가 나도록 조금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혹은 하이탐 L15, 로우탐 L30, 그리고 플로탐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L60 안팎에다 둔 적도 있고요. 또는 둥둥둥둥둥둥둥 이런 연주 많이 하는 경우에는 플로탐도 센터에다 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그때 음악에 따라 다르게 하면 됩니다. 자, 오버헤드 당연히 이제 LR 벌리는데요. 전자드럼이다 보니까 심벌이 너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드럼을 다 나눠놨네요. 전자드럼이라며요. 네, 전자드럼이 좀 비싼 거는 이렇게 멀티트랙이 아웃풋이 되는데요. 여러분, 드러머가 전자드럼 모듈에서 소리만 잘 잡으면요, 멀티트랙 아웃풋 나가는 드럼 있으면 좋긴 한데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드럼 사운드는요, 엔지니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드러머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악기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는 각 소스별로 나온 드럼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버스에다가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드럼이 이 버스로 올 때 패닝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센터에다 이렇게 뒀고요. 베이스 기타도 당연히 센터에다 둡니다. 소스 자체가 모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만져도 되는데, 이렇게 찜찜하시면 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스를 좁히거나 넓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노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렉 기타 숏 딜레이 를 써요. 이 소스 자체가 원래 일렉 기타가 스테레오로 보내주긴 하는데, 건반과의 어떤 부딪히는 부분, 센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렉 기타는 약간 왼쪽에다 두고요. 오른쪽에 지금 숏 딜레이가 20ms 안팎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소리가 난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서 또 소리가 나서, 패닝도 왼쪽으로 돼 있긴 하지만 오른쪽 소리가 약간 늦게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소리 자체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걸 하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부채꼴교회 이런 데서 패닝을 완전히 한쪽으로 돌려버리면 반대편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소리가 났다가 이쪽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끝에 계신 분들도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스 효과를 이용해서 패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컨텐츠에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자, 건반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죠. 메인 피아노면 센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메인이고 제일 중요하고 피아노라고 해서 꼭 센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가대를 생각해 봐도 강단 한가운데 피아노가 있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밸런스와 서로의 앙상블이 맞게 잘 들리게 해야 되죠. 그래서 좌일렉, 우피아노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살짝 비워주는 그런 패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아노가 왼쪽, 일렉이 오른쪽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심리적으로 피아노의 현을 생각해보면 왼쪽에 저음이 있고 오른쪽에 고음이 들리잖아요.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고정관념으로 파워 코드 같은 경우 찐찐찐찐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저음 쪽 좀 느낌이 나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똥땅똥땅 하면서 그 느낌이 고음 쪽이라서 이렇게 오른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로 해도 되고요. 자, 키보드, 신디, 통상적으로 세컨이라고 부르는 이제 패드, 스트링, 뭐 브라스도 연주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음도 내고 그런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벌려서 음원이 좀 뒤로도 가게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윙에서 만드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테레오 센터에다가 두면 되고요. 신디는 뭐 이렇게 패닝 안 줍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시고 싶으시면 주셔도 돼요.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사실 스트링을 연주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렇게 있듯이 패닝을 주셔도 돼요. 그런데 특히 전공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내고 아르페지에이터라든지 오토 패닝을 해서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사용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소리가 전체를 감싸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가능하다면 저는 이걸 MS 타입, 미드, 사이드, 가운데와 사이드 방식으로 해서 가운데를 살짝 좀 파주고 싶어요. 그래서 좌우에서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고 가운데가 살짝 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물론 요거 뭐 채널 복사해서 뭐 해갖고 하면 되긴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귀찮네요. 차후에 한번 MS 방식으로 해서 키보드 신디의 가운데 소리 빼고 좌우에서만 감싸는 방법을 한번 구현해 보려고 귀찮네. 자, 그 다음 바이올린. 신디가 만약에 스트링을 연주하게 되면 이제 제일 제이 바이올린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제일 제이 바이올린은 통상적으로 왼쪽에 있긴 한데요. 이거 그냥 느낌상으로 오른쪽에 좀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올린은 약간 오른쪽, 그리고 비올라는 조금 더 오른쪽,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디가 스트링 전체를 연주하는 가운데 바이올린, 비올라가 같이 연주해 준 것이 같이 움직여서 챔버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하는 느낌의 그런 패닝을 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도작 기타. 인도작 기타는 원래 좀 더 벌리고 싶어요. 한 이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숏 딜레이를 써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확 돌리면 왼쪽에서 같이 나중에 들리게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 인도작 어쿠스틱 기타를 왜 오른쪽에다 두느냐, 어쿠스틱 기타 소리 잘 들어보면요, 까랑까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피크가 줄에 부딪히는 소리인데, 경험상으로는 리더의 어쿠스틱 기타를 하이햇과 같은 위치에 두게 되면 두 개가 리듬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둘 다 프로 연주자가 한다면은 뭐 괜찮겠지만, 우리 인도자의 기타 실력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하이햇과 좀 멀리 뒀습니다. 그럼 라이드랑 부딪히잖아요. 라이드 칠 정도의 그런 사운드에서는 보통 기타가 소리가 묻혀요. 후렴 가면은 우리의 어쿠스틱 기타는 겸손하게도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라이드가 나와서 하이햇 대신 리듬을 연주해 줄 때가 있죠. 그래서 기타는 오른쪽에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숏 딜레이로 하스 효과로 왼쪽에다 또 살짝, 그렇게 하고요. 보컬 같은 경우는 패닝이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1번 이렇게 약간 좀 왼쪽, 그리고 2번 약간 오른쪽, 그리고 3번 마이크 약간 좀 안쪽으로 해서, 남자 집사님이거든요 3번이. 그래서 약간 좀 안쪽에서 불리게 하고요. 뭐 이렇게 90도 벌리면 안 되나요? 네, 벌려도 됩니다. 그런데 보컬들 너무 벌리면 실력도 뽀록 나고요. 프로들이 노래하고 더빙 개념이면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겠어요. 양쪽 아예 다 벌리는 거.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벌리지 않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백보컬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자는 당연히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목소리가 어느 위치에서든 잘 들리고 명료도 있게 들리게 합니다. 이렇게 악기나 보컬들이 가운데 자리를 좀 피해줌으로 인해서 같은 볼륨에서도 인도자 목소리가 좀 더 명료하고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EQ로 자기가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그 외의 부분은 양보를 해서 주파수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 마스킹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덜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의 정의감이 나타나면서 가운데 자리를 비워줘서 인도자가 거기에 얹히게, 그렇게 해서 저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곰이 운용하는 악기 패닝, 보컬 패닝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용하셔서 좋은 결과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곰이었습니다.